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알래스카랑 러시아 사이의 그 넓은 바다를 꽉 막아버린다? 와, 진짜 이게 대체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그 춥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무려 85km에 달하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기후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최후의 카드, 그 엄청난 스케일의 제한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절대 무슨 영화 대본이나 허무맹랑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실제 기후과학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내놓은 생존 전략이에요. 단순히 우리 온실가스 좀 줄입시다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전 세계 기후 시스템의 핵심 스위치를 우리가 직접 통제해보겠다는 아주 극단적이고 거대한 해법인 거죠. 도대체 지구 기후 시스템에 무슨 심각한 일이 생겼길래 이런 극약 처방까지 고민하게 된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암흑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서양 메리디오널 역전 순환. 아, 이름이 너무 복잡하죠? 그냥 쉽게 지구의 거대한 해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피가 펌프질 돼서 돌아야 살 수 있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적도의 뜨거운 바닷물을 저 윗동네, 추운 북쪽으로 보내서 열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간 바닷물이 차갑게 식으면 소금기가 많아서 묵직해지니까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끊임없는 순환이 바로 지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짜 지구의 심장인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우리의 이 심장,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나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얼음이랑 빙하가 엄청나게 빨리 녹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얼음이 없어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민물, 그러니까 소금기 없는 맹물이 바다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가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짭짤하고 무거워야 할 북쪽 바다에 맹물이 섞이니까 물이 가벼워져서 아래로 가라앉지를 못하고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죠. 톱니바퀴에 모래를 들이부은 것처럼 순환이 삐걱거리다가 결국 멈춰버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만약에 이 컨베이어 벨트가 아예 탁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얘기인데요. 당장 미국 동해안은 해수면이 미친 듯이 치솟아서 물바다가 될 거고요. 전 세계에 비 내리는 패턴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아프리카는 바짝 말라붙는 극심한 가뭄이 올 겁니다. 반대로 유럽은 따뜻한 물이 안 오니까 영화 투모로우처럼 꽁꽁 얼어붙는 최악의 한파가 닥치겠죠. 게다가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먹어치우는 능력까지 뚝 떨어집니다. 인류가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막으려고 지구 지도를 쫙 펴놓고 딱 한 곳, 아주 치명적인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여기, 지리적 병목 구간인 베링 해협입니다. 알래스카랑 러시아 시베리아 사이에 있는 85km 너비의 바다인데요. 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태평양 쪽에 있는 덜 짠 민물들이 북극을 거쳐서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는 루트가 딱 여기 하나였던 거예요. 대서양 바닷물을 싱겁게 만들어서 지구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원흉이 바로 이 85km의 좁은 틈새로 얄밉게 계속 새어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 틈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건요, 과학자들이 아주 먼 옛날 지구의 역사에서 엄청난 힌트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약 300만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아서 이 베링 해협이 바다가 아니라 육교처럼 땅으로 완전히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절 대서양의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차게 펌프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이 물리적으로 거기를 막아버렸을 때 지구의 심장이 더 튼튼했다는 거죠. 여기서 번뜩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얼음은 계속 녹고 있고 순환이 아예 돌이킬 수 없이 약해지기 전인 2050년까지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학적 마지노선이 딱 그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아, 그럼 우리도 인간의 힘으로 거기를 막아버리자 이겁니다. 베링 해협에 85km짜리 거대한 댐을 세워서 태평양 민물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합니다. 맹물 유입이 탁 끊기니까 북대서양 바닷물이 다시 짜지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그 무거워진 물이 바다 밑으로 콸콸콸 힘차게 가라앉으면서 멈춰가던 순환 시스템이 기적처럼 다시 확 살아난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여기서 2.5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댐을 딱 지었을 때 해양 순환 강도가 무려 2.5 스베드럽이나 팍 뜁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물을 싹 다 합친 양의 수십 배가 넘는 물이 새롭게 움직이는 엄청난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대기 중에 탄소가 좀 늘어나더라도 지구 스스로 기후를 안정시키는 힘이 세지니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즉 안전탄소 예산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와, 이론상으로는 진짜 기가 막히죠? 전 세계 기후를 안정시키는 과학적 기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딱 돌아보면 이건 거의 악몽 수준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입니다. 85km면요,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우리나라 새만금 방주제보다도 2.5배나 더 깁니다. 게다가 위치가 어디죠? 미국이랑 러시아 사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장벽을 세우려면 두 강대국이 수십 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으로 손을 잡고 완벽하게 협력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게다가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부작용이 도를 넘는 수준이거든요. 바다를 거대한 벽으로 꽉 막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만 년 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던 고래들, 바다표범들 같은 해양생물들은 하루아침에 이동 경로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생태계가 박살나는 거죠. 거기다 대대로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알래스카 원주민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요.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난리가 납니다. 무역선들이나 러시아 해군의 핵심 해상 항로가 댐 때문에 꽉 막혀버리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논란이 되는지 확실히 감이 오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국 기상청 같은 곳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엄청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억지로 지구 전체 시스템에 메스를 댔다가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부작용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아, 댐 지으면 해결되겠네 하고 안심해버리는 그 아니라며 기적의 댐만 믿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을 게을리한다면 그게 바로 진짜 재앙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연구를 내놓은 걸까요? 그냥 관심 끌려고? 절대 아닙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이게 바로 인류의 최후의 비상 브레이크라는 점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삽들고 가서 댐짓 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끝내 탄소 배출을 못 줄여서 지구가 정말 파멸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저 끔찍한 부작용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시도해봐야 할 극단적인 심폐소생술, 그 마지막 카드를 인류의 테이블 위에 딱 올려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저 무시무시한 부작용들을 전부 끌어안고 저 거대한 최후의 비상 버튼을 억지로 눌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진짜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후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 베링에이업의 댐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벼랑 끝의 위치를 너무나도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묵직한 질문, 여러분도 꼭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